증시하고 우리 국내 채권 시장하고 한번 엮어서 한번 좀 풀어주시면은. 이걸 한번 억지로 엮어보겠습니다. 엮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스 자체적으로 증시 뷰가 베어 이슈하고요. 하우스 자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고. 저는 언제부터 안 좋쳐간 거예요? 저희가 꺾은 게 아마 7월 전후로 아 이제 그래요? 강력한 롱에서 이제 숏으로 좀 바꿨는데 그 이후에도 좀 올랐죠. 네. 그래서 저희 주식 전략하시는 분이 좀 힘드신 상황이시긴 모르겠어요. 힘드신지 안 힘드신지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좀 뭐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주식도 많이 올랐고 저는 이제 개인 투자를 합니다. 이게 사실 뭐 회사 포지션도 있지만 네. 저의 모찌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3월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늘 그렇지만 이제 사고 싶을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돈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다가 네. 과연 저는 금리를 보니까 금리를. 금리와 이 주식 간의 이제 관계를 저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외신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이 큰형님들이 글로벌리 큰형님들이 방향성을 다 이렇게 잡아놓고 네. 마케팅을 이제 막 열심히 해요. 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큰형님들이 잡은 이 테마가 아시아 통화의 강세, 아시아의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는 나라들의 성과가 좋을 것이다. 통화도 강세고 뭐 주가도 오를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때로 들러와가지고 당연히 큰 종목 사겠죠. 네. 그렇게 지금 테마를 잡고 있어요. 네. 뭐 이런 테마가 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얘네들도 테마를 계속 바꿔줘야 팔고 사니까 거기서 수수료가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르마를 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뭐 저는 그거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는가가 보이는데 지난 3월 이후에 나타났던 흐름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금리가 상당히 낮게 계속 이제 깔리고 있었죠. 네. 채권 발행이 엄청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다 사주니까 금리가 오히려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네. 반면 경기는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이제 테마로 잡았던 게 큰형님들이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언택트 주고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 밸류에이션이 높은 애들이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 애들이 이게 계속 천정부지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저점 대비해서 보통 한 20bp 정도 뭐 저희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워낙에 주식 밸류에이션이 커져 있다 보니까 네. 금리가 이제 조금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도 그 자산 배분 관련된 뭐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그 금리하고 금리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은 그 물가채 금리라는 걸 더 열심히 봅니다. 이 물가채 금리가 뭐냐면 금리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금리, 네. 이 실질 금리의 흐름하고 기술주들의 멀티플,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네. 거꾸로 똑같이 갑니다. 거꾸로. 거꾸로 똑같이 간다? 실질 금리가 떨어질수록 멀티플은 쫙쫙 올라가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이제 정반대, 거울의 네, 이제 네, 반대면처럼 네, 이제 네.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 실질 금리가 바닥에 있다가 이게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이너스죠.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만 절대 레벨은 낮지만 모멘텀이 이제 올라오는 쪽으로 금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동안에 비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던 뭐 국내의 주식들, 특히 미국의 기술주들은 당연히 반대로 가야 되니까 밸류에이션이 조정받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네. 실적이고 뭐를 떠나서 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조정받으니까 최근에 이제 기술주와 콘택트주와 언택트주 간의 어떤 괴리가 네. 그래서 발생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제 채권의 관점에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 기술주가 계속 가려면 이 실질 금리가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실질금리 이제 물가 연동책 수익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실질금리 대용으로 거의 쓰다시피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네,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에서 어쨌거나 마이너스의 그 절대 값이 이제 줄어들면서 조금씩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올라오는 거죠. 그림이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 국내에서도 최근 금리 좀 올랐죠. 국내 금리도 이제 미국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따라가기 실질 금리가 때문에. 꽤 올랐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그럼 말씀하신 김에
지금 불과 한 1, 2주 전인가 뭐 제 기억에 미국채 수익률이 뭐 0.98 이래가지고 1%막 육박했는데 장중에 갔죠. 예 갔었죠. 예. 자 여기 1%를 넘어서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싸해질 수 있습니다. 싸해질 수 있다. 예. 지금 글로벌 큰 형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잡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약달러.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나 리플레이션 네. 오고 그럼 장기금리가 올라야지. 이게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테마로 네. 돼서 지금 굉장히 그 레버리지 펀드들 얘네들은 투기적인 거래자들이지 네. 않습니까? 이 투기적 거래자들은 지금 약달러에 이빠이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고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엄청난 숏 포지션을 특히 이 장기채 숏이 지금 엄청난데 거의 사상 최대의 선물 시장에서는 US 트레저리에 채권에 대한 숏이란 말이에요. 채권에 대한 숏을 엄청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금리 오른다 쪽으로 베팅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빨리 엄청 올라야지 지금 이거 먹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게 금리가 지금 뭐 예. 오르긴 올랐어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막 많이 먹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채 10년이 1%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자 소장님이 네. 금리 오른다에 왕창 잡아놨어요. 뭐 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 사람들이 지금 잡아놨습니다. 1%가 넘었네 진짜. 예? 돈이 됐네. 돈이 됐네요. 뭐 하시겠어요? 차익 실현해야죠. 차익 실현해야죠. 그럼 금리가 떨어집니다. 아하. 저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말씀은 금리가 못 오를 것 같아요. 못 오를 것 같다. 못 오를 것 같다. 워낙에 지금 금리 인상 쪽에 포지션들이 네. 좀 몰려 있다. 많이 몰려 있어요. 그 말씀. 뭐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 못 받쳐준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짜 올 거냐. 올 거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플레가 그렇게 올 것이라는데 아이비들은 그래도 올 거라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전,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블루웨이브 되면 이거 분명 온다, 100%다. 인플레 온다, 재정 지출하고 블루웨이브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날아가는 거다. 이제 인플레 오고 그냥 자기금리 오른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가봐야 되죠 1월달에. 네. 이러면은 이제 잠깐 이거 그러면 인플레 맞아?라는 약간의 균열이 좀 생겼고요. 상원도 상원이지만 예. 대통령 당선된 거 맞아요? 제가 오늘 가만히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서 고객이에요.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본대. 네.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저는 속으로 아니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실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저도 이제 그분 뷰를 많이들 이렇게 참고를 하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소송전을 걸고 정말 이제 핵심 지역에서 소송으로 계속 끌고 가고 지금 어차피 대법원은 트럼프한테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 모른다. 12월 정도 돼가지고 이게 바뀌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뭐 금리가 엄청 떨어지지 않겠냐.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금리는.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세가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완전히 뭐 재정 쓰는 건 그냥 물 건너간 거죠. 예. 상원 뭐 공화당에 뭐 대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오겠어요? 그래서 금리 그렇게 크게 오른다에는 별로 뭐 저는 동의하지 않으나 현재 큰 형님들은 그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 배팅을 엄청 하고 있고 하고 포지션도 이미 쏠려 있습니다. 빨리 올라줬으면 좋겠다. 오르면 또 금방 또 차익 실현할 것 같다.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환율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다들 그럽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큰 형님들이 네. 달러 약세를 갖다가 벌써 프레임을 짜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의외로 많이 물렸어요 달러. 네. 기업들도 뭐 달러를 갖다 원화로 환전 안 하고 그저 예금에 두고 있다든지. 네. 강남 부자들은 자산가들은 달러 일찌감치 많이 샀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자산가가 안 되는 분들 가운데도 투자 관점으로도 또 달러 사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1296원, 1300원 근처 갔던 놈이 지금 1100원이 깨지려 하면은 이게 좀 아파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환율. 예. 그러면 이제 막 쉬운 말로 뭐 달러 갖고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정리해야 됩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짧게 보는 분들이. 짧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형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에 음. 그냥 그 안에서 노는 게 안전하고요. 아. 그게 이제 왜 안전하냐면 돈을 벌 수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 대세니까. 그럼 나중에 터지면 어떡해? 같이 터지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터지니까. 대세를 따르는 게 일단은 마음 편하게 하는 데는 좋고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분들 그리고 특히 지점에서 두 가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첫 번째는 달러가 있던 거를 팔아야 되는데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이라도 네. 팔아야 되냐? 네. 이런 케이스. 그렇죠. 저는 그럴 때는 저희 뷰와 관계없이 뭐 빨리 팔아라고 하십시오.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정반대로 지금 고객들이 달러를 살려고 막 아우성입니다. 아, 그래요? 예. 살려고. 살려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달러를 네, 저도 네. 사고 있어요. 환율 떨어질 때마다 물론 터지죠. 예, 터지는데 그게 이제 되게 아픈 게 왜 아프냐면 옛날에는 사실 그냥 환율에 크게 생각 안 하고 떨어질 때마다 그 원화가 비싸지고 달러가 싸질 때마다 전 샀거든요. 달러를 샀다. 예, 근데 최근에 그 N 모모사에서 그 모든 통장을 다 모아가지고 잔고를 보여주는 이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 뭐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외화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잡혔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서비스 N사의 그 서비스는 외화 자산도 다 잡히더라고요. 그 안에 전부 다.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이 자산이 그냥 팍팍 깎여요. 팍팍 네, 팍팍 깎여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달러 산 다음에 그걸로 이제 채권, 그러니까 US 채권을 이제 사는 편인데 또 얘도 금리가 오르니까 또 깎여요. 양방으로 터지네. 양방으로 어. 네, 터지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마음이 뭐 아프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버틸 뭐 각오가 저는 돼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기준으로 이제 자산을 가져가자라는 있구만.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채권을 사는 이유는 이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위기가 오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아까 제가 3월달에 주식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 가격이 막 오르면서 싼 주식을 막 사면 되거든요. 채권 팔아서. 채권 팔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환율의 방향성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드리고 우리나라 환율은요, 뭐 하단 1,050원, 상단 1,250원입니다. 그냥 거기서 뭐 계속 놀기 때문에 지금 뭐 1,100원 뭐 깨지네 만에 뭐 그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환율도 막 가까이서 막 지금 오늘 1,100원 깨지나만 이러면 이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비극인데 큰 그림에서 보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근데 이런 데 나와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요. 아무튼 방향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중으로는 큰 형님들의 프레임대로 가고 하방 쪽으로 가고 환율이 이제 왜 하락하냐? 일단 지금 글로벌리 중국이나 한국의 수출이 좋은데 이 나라 수출이 좋은 이유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만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서비스 소비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뭐 재택용 IT 기기도 사고 집에 인테리어 용품도 사고 네. 집에서 좀 놀아야 되잖아요. 놀아야지. 그 물품들이 지금 중국, 한국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수출이 잘 돼서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백신이 유통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과연 계속 이런 물품 소비를 할까? 뭐 제가 재택해야 돼서 노트북을 샀어요. 네. 근데 재택 풀렸어. 네. 내년 뭐 초에 풀리겠죠. 네. 그런데 노트북 인사놨어. 그러면 이 노트북을 언제까지 계속 한 2년을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소비가 되돌려지는 거죠. 재화의 소비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은 재화 생산국이기 때문에 저는 환율이 당분간은 큰 형님들 프레임대로 하방 압력이 있으나 1,100원 정도에서부터는 서서히 반대로 환율 상승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 지금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목요일 날 19일 저녁에 지금 녹화 중입니다만 이게 시장이라는 게 딱 언제가 그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변곡점이었다 싶은데 오늘이 변곡일 수도 있어요. 환율은 한 10원 올랐고 네. 1,100원 깨지나 싶었는데 당국에 뭐 개입 경계감도 있었긴 합니다만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돌아요. 뭐 돌았다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막 치솟다가 그거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근데
문파투장님이 그러신 거요, DB금융투자가 그러신 거요. 좀 이렇게 약간 반골 기질이 있으셔. 왜 큰형님들이 짜놓은 프레임이나 시장의 컨센서스 따라가지 왜 자꾸 거다가 우리가 보기엔 자꾸 해서 토를 달고 어? 안티를 가요? 뷰는 제가 내고요. 비유는 내고. 네, 저희 회사 자체가 그렇게 애널리스트 뷰에 그렇게 터치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다행히. 다행이네. 이제 회사가 크고 이러면 사실 애널리스트가 자기 뷰를 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희는 뭐 제가 헛소리 해도 위에 어른분들이 그래도 뭐 홍철이 잘한다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요. 제가 큰 회사에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맞아요. 네.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네. 환율도 너무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네. 뭐 하지만 뭐 1,050에서 1,250이다. 네. 200원 정도야. 200원 정도야. 뭐 1,000원 기준으로 20%인데 견뎌주죠 뭐. 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 네. 우리 국내는 금리 그냥 요만요만하게 갈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저는 금리를 볼 때 거의 이제 미국을 봅니다. 네. 한국도 점점 금리의 움직임과 이제 환율 둘 다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돈의 가격을 보는 입장에서 신흥국이 결정되는 돈의 가격의 메커니즘과 선진국 간에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는 2014,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은 선진국 비슷하게 금리와 환율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저희 어떤 모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원화를 전망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중간에 어떤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기 때문에 아하. 이 원화를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이제 금리만 본다면 네.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를 먼저 읽어야 되고 전 세계 트렌드. 신흥국은 전 세계 트렌드를 읽은 다음에 신흥국만의 요소가 또 있어요. 네. 전 세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막 죽쓰는 신흥국들은 막 계속 안 좋고 전 세계가 힘들어도 좋은 신흥국들은 막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한국이 점점 선진국화 돼간다면 결국 글로벌리 통화 정책 그리고 외환의 흐름 이거를 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선진국의 외환의 흐름이나 통화 정책은 어떠냐? 일단 기준금리는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도 계속 현재 낮은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도 내년에 계속 좀 더 확대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네. 걸로 보이고요. 원래 한국은행이나 이제 우리나라 외환 정책은 이 환율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화 정책을 쓰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신흥국의 좀 특징인데 신흥국들은 원래 환율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직접 쏟아붓지 거기다가 뭐 금리를 조절하고 이런 게 어차피 택도 안 먹히거든요. 예, 금리가 잘 안 통했어요. 잘 안 금리 갖고 먹힙니다. 환율이 잘 안 신흥국의 잡혀. 특징이 그래요. 네, 그래요. 선진국은 금리가 바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맞아요. 예. 신흥국에 영향을 잘 안 미칩니다. 네.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이제 많이 쌓였었죠. 그래서 그랬던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4, 5년 전부터 바뀌어서 점점 금리 정책이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선진국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 돈의 가격이 또 환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10% 떨어진다면 달러를 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1000bp 내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10% 세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달러를 쓰지 않는 나라는 돈의 값이 1000bp가 오른 거예요. 맞아요. 아니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뭐 100bp라도 뭐 크다고 지금 난리인데 1000bp라는 게 1000bp라면 10% 10%죠. 10% 포인트 아니에요? 네, 10%는 사실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 외환 시장에서. 근데 이 금리를 10%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25bp, 뭐 50bp 올리고 내리는 것은 그동안 중요했지만 지금 이제 0.5%밖에 안 되는데 네. 여기서 뭐 내려봐야 얼마나 내릴 거고 네.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하지만 이 환율이란 거는 이 원화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달러 가치가 지금은 떨어지니까 에브리바디 지금 해피해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금리 인하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반대로 한번 되돌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수백 bp 인상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어렵지만 이 환율이 뭐 2, 3% 오르는 건 그냥 하루에도 움직여요. 하루에도 10원 움직이면 1%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에 훨씬 큰 좋은 영향 내지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환율 면에서 어느 나라나 자기네 통화가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그래야 금리를 인하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한국도 아마 앞으로는
환율을 약간 타겟팅하면서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뭐 시장 금리는 계속 바닥에 깔리게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요. 유일한 예외는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정말 온다고 생각하시면 금리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채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요즘처럼 금리가 조금 올라 있을 때 사면 그 금리는 만기까지 계속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그러다가 혹시 위기가 오면은 그 채권은 또 엄청 비싸질 거예요. 금리가 폭락하면서 그럼 그때 좀 팔아가지고 주식 좀 싸졌으면 이거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수 경장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금리는 예. 아무튼 계속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